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근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근시 유병률이 엄청나요. 소아청소년. 이게 엄청 증가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유발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노출된 아이들이 근시가 늘어난다. 그리고 증가하는 소아근시 때문에 소아근시 연구회가 나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걸 많이 보는 거를 어렸을 때 많이 하면 안구 크기가 길이가 중요한데 그 정해져 버립니다. 가까이 있는 걸 많이 보는 거에 익숙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구가 좀 짧아야 되는데 길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멀리 있는 걸 보면은 근시들은 이렇게 앞에 맺혀요. 그러니까 저 노말 비전은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황반에 딱 맺혀야 되는데 이 안구 길이가 길어져요. 이제 가까이 있는 걸 많이 본 그런 소아청소년은.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봤을 때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상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구 길이가 짧아야 되는데 길어진 거예요. 왜 길어졌냐? 어렸을 때 가까이 있는 걸 많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역학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기 전까지는 막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개만 갖고 왔는데, 우선 최근에 가장 먼저 출판된 거 하나를 좀 볼게요. 이게 2015년에 나왔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안과 쪽에서는. 2015년 맞나요? 예, 2015년.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이게 Cumulative Incidence of Myopia, 그러니까 근시의 발생률이에요. 누적 발생률. 그래서 인터벤션 그룹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엄청 활발하게 시킨 사람이고, 컨트롤 그룹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안 시킨 그룹입니다. 소아청소년에게서 3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래서 853명 중에 인터벤션 그룹에서는 근시가 259명, 726명 중에 근시가 컨트롤 그룹에서는 287명.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많이 했더니 더 적게 발생했죠. 그래서 디퍼런스가 마이너스 9.1이죠. 퍼센트겠죠. 마이너스 9.1%. 그리고 마이너스 14.1에서 마이너스 4.1이 95% 신뢰 구간이에요. 통계적으로 유의했네요. 그 신뢰 구간 상한이 0보다 작았으니까. p-value 0.001보다 작죠.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0.05보다 작으니까. 큐뮬러티브 체인지, 이거는 뭐냐면 엑시알 랭스가 아까 말했잖아요. 짧아야 된다고. 안구 길이가 더 짧죠. 0.95 인터벤션 그룹이. 컨트롤 그룹이 더 길죠. 0.98. 차이는 마이너스 0.03인데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했어요. 0.05부터 유의하니까 0.07이니까. 스페리칼 이퀴벌런트 리프렉션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심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컨트롤 그룹이 안 좋고 인터벤션 그룹이 좋죠. 그리고 p-value도 0.05보다 작았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늦게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바깥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한 소아청소년에게서 근시 발생을 중국에서 이렇게 3년 동안 본 거예요. 코호트 연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 10대들에게서 2007년에 나온 논문인데, 아웃도어 액티비티 많이 시켰더니 그 근시가 어떻게 발생했냐, 요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 표만 보시면 되는데, 오즈 레이시오, 오즈비, 마이오피아, 근시 오즈비가 0.90이었죠. 모델 AB는 예측한 거예요. 이거 뭐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통계적 모델이니까. 그냥 중요한 건 0.90이었다는 거예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점 추정치가. 그리고 95% 신뢰 구간은 0.84에서 0.96이었죠. p-value는 0.05보다 작았죠. 0.003.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왜냐하면 신뢰 구간 상한이 1보다 작잖아요. 0.84, 1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신뢰 구간이.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오즈 레이시오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즈비가 적다는 거예요. 근시 오즈비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많이 한 그룹에서는. 그리고 엑시알 랭스는 더 짧았죠. 마이너스 0.06. 그리고 95% 신뢰 구간은 마이너스 0.1부터 마이너스 0.03. 리프렉티브 에러는 디옵터인데, 이거는 이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한 그룹에서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0.18 정도 더 좋았다는 거고. 세 번째 논문은 이것도 2007년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예, 이것도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그 근시 유병률을 줄인다는 거를 본 연구인데, 시드니 호주에서 진행했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연구가 우르르 나와요. 요거는 좀 숫자니까 어렵고 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즈비가 2이고, 아웃도어 액티비티 하이 모더레이트 로우, 그다음 니어워크는 책 읽기나 스마트폰 쓰는 것 같이, 이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책 읽기죠. 그러니까 하이 모더레이트 로우,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걸 많이 보는 작업,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면 하이.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그 하이 모더레이트 로우로 가면 확실히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줄어들죠, 근시가. 그리고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하이 쪽으로 갈수록 확실히 줄어들죠, 이 경향성이.
그래서 가장 높은 건 니어워크를 많이 하면서 아웃도어를 적게 하는 그룹이 가장 근시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리뷰 들어온 논문 중에 하나 억셉이 된 게 있는데, 그 안과 선생님 BMC 옵살몰로인가? 근데 그 안과 저널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론을 써서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이라는 유전역학 방법론을 이용한 논문인데, 아웃도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컴퓨터 보는 작업을 많이 하면 아웃도어 액티비티 하는 어린이들보다 근시가 잘 생긴다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역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까이 있는 것만 너무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이들은 체육도 해야 되고 청소년기에 바깥에 나가서 야외 활동도 해야 되고, 너무 책 읽기만 하면 근시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학업 경쟁률이 센 그런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다들 책 보고 공부하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아, 스마트폰이 더 많이 하나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균형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시 리스크가 높으니까 좀 어렸을 때 아웃도어 액티비티도 많이 시켜야 키도 크고 체력도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